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차세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유치 계획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초정밀 슈퍼현미경으로도 불리는 방사관 가속기는 4차 산업시대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데요. 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충청북도는 정치적, 지역적 논리를 배제한 객관적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해 정부에 제출한 차세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유치 계획서입니다. 모두 3권에 1,300페이지 분량입니다. 유치 지역인 청주 오창의 지질학적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 산업지원 연구개발 여건, 발전 가능성 등 정부가 제시한 평가 항목에 맞게 내용을 충실히 채웠습니다. 유치 과정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의회,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한 목소리로 방사관 가속기 유치를 염원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유치 청원에는 불과 20일 만에 15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구축이 되면은 그 연구 성과가 전국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기하는 길이다. 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청주 오창을 비롯해 전남 나주와 경북 포항, 강원도 춘천 등 모두 4곳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 지역별 유치 계획에 대한 자세한 발표를 들은 뒤 7일 현장 확인을 거쳐 1순위 우선 협상 지역을 선정합니다. 청주 오창은 객관적인 평가에서 가장 앞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총선 당선자들까지 대거 나서 평가 지표를 재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할 국책 사업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발표된 평가 일정대로 또 평가 지표대로 차질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잘 평가될 수 있겠다 이렇게. 2008년 유치 실패 뒤 12년간 절치부심 준비해온 충청북도의 재도전이 이제 결실을 맺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국회가 오늘 밤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안이 처리되면 다음 달 안으로 지급이 시작될 텐데요. 우리 집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다음 리포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40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이 밖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중 한시생활지원금과 아동양육수당은 이미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한시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최대 192만 원까지 지급되며 아동양육수당은 7살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에 아이 1명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다 더하면 7살 미만의 아이를 2명 둔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320만 원, 차상위 계층은 288만 원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더해 297만 4천 원, 일반 가구는 18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더해지는 건데 우선 충북은 옥천군이 모든 군민에게 10만 원의 재난생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충청북도가 실시하는 특별 지원으로 연매출 2억 원 이하 중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들도 임차료나 임금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취업 청년과 영세농가, 공연예술인과 어린이집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신청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서 본인이 원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국회의 처리 일정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값도 인하하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는 리터당 경유 900원대와 휘발유 1,100원대의 주유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터당 경유 940원, 휘발유 1,115원. 충북에서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음성의 한 주유소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값이 싸단 소문을 듣고 차량들은 쉴 틈 없이 몰려듭니다. 많이 떨어지면 서민들은 좋죠. 서민들은 좋고 뭐 기업 선대도 좋고 다 좋죠. 기름이 떨어지면. 청주에서는 옥산 휴게소와 주감 휴게소에 경유 900원대가 등장했고 시내권도 대부분 1,000원대 초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폭락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2016년 2월 이후 4년 만에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월 첫째 주 충북의 평균 기름값은 경유 1,393원, 휘발유는 1,563원이었는데 현재 1,091원과 1,287원으로 각각 3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40리터를 채운다고 가정하면 12,000원이 저렴해졌습니다. 많이 싸졌죠. 감사합니다. 5만 원어치 넣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요새는 5만 원만 넣으면 거의 가득 차다 그래요. 하지만 추가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름값엔 각종 세금이 붙어 있어 앞으로 더 떨어져도 리터당 20원 정도가 한계치로 전망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오늘 뉴스의 초점을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와 관련된 통계 자료가 2개나 나왔죠. 네, 상당히 비관적인 내용이고요. 코로나19로 실물 경제 그리고 소비 심리가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네, 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충북의 산업활동 동향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산업활동 동향은 통계청이 매월 말일에 그 전달 상황을 공표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자료는 3월 달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코로나19 영향이 3월부터 시작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먼저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 부문을 보시겠습니다. 네. 전년 동월보다 3% 감소했습니다. 의약품과 전기 장비는 증가했지만 기계 장비가 44% 가까이 감소했고 자동차, 전자부품도 생산 부진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은 재고 부분인데요. 재고 부분을 보시면 지난해 3월보다 생산은 3% 줄었지만 재고는 6.6%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식료품 재고가 33% 가까이 늘었고 자동차는 생산도 부진했는데 재고는 45% 가까이 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광공업 생산은 감소하고 재고는 늘었습니다. 이 2개가 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통계 자료는 어떤 건가요? 네, 대형 소매점 판매 동향을 보실 텐데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얼마나 닫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에 한창 코로나19 긴장감이 높았을 때 상황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월 달이요. 예, 네. 충북에는 대형 소매점이 16개가 있습니다. 백화점이 2개, 대형마트가 14개, 이 둘을 합한 숫자고요. 이 16개 대형 소매점 판매가 지난해 3월보다 무려 19.9%나 감소했습니다. 거의 뭐 폭락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대형 소매점 판매는 그동안 계속해서 감소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나 폭락한 건데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외출과 소비를 꺼리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자, 정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멈췄고 소비와 지출도 멈췄다라는 거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20%면요 상당한 수치로 보이고 굉장히 또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을까요? 네, 상품별 동향을 보면 대체로 현재 상황과 상품별 감소치 사이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나왔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좀 보시면요. 네. 6개 품목군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판매가 줄었습니다. 가전제품이 마이너스 8.2%고요. 의류는 40% 넘게 빠졌고 신발과 가방은 무려 55.7%나 줄었습니다. 학생들 등교 개학이 연기되고 외출을 자제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장품도 20% 이상 감소했는데 외출도 줄고 무엇보다 마스크를 많이 착용한 영향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식료품 지출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들은 그렇죠. 지출이 많이 좀 줄었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대형 소매점 16군데 중에서는 이제 청주에 소재해 있는 백화점 2군데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대형 소매점은 대형 마트와 백화점으로 나뉘는데요.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형 소매점 판매 동향이 나오고요. 그 아래 카테고리인 대형 마트와
백화점 수치도 나오는데 네. 충북은 백화점 수치가 빠져 있습니다. 비공개인가요?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걸까요? 예, 백화점이 충북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백화점 자료가 공개가 되면 네. 개별 사업장 영업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비공개 처리되고 있고요. 추측이 가능할 테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백화점 판매 동향은 전체 대형 소매점에 합산은 되는데 따로 발표는 하지 않고 빈칸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청주에 백화점이 이제 2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한 개로 줄게 생겼어요. 성안길에 있는 그렇죠. 롯데 영플라자 문을 닫는다면서요. 그렇죠. 예, 폐점설이 계속 나왔는데요. 네. 5월 10일 날 영업을 종료합니다. 보통 줄여서 우리가 영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플이라고 했죠. 예. 청주점 폐점은 지난 2월 롯데쇼핑이 발표한 전국 200개 비효율 점포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매출이 신통치 않으니까 문을 닫는 거고요. 네. 청주점 같은 경우는 지난 2007년 문을 열었는데 복대동의 현대백화점과 롯데아울렛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실적 부진을 겪어왔습니다. 네. 네, 청주점 자리엔 잭슨 라인스가 운영하는 가족 체험형 테마파크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성안길 상권의 현 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복대동에 이제 백화점이 생기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은 있었지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자, 또 이제 한 가지 더 우울한 뉴스가 있네요. 소비 심리가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이라면서요. 네, 흔히들 경제가 아주 어려울 때 IMF 때와 비교를 하거나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를 하는데요. 네. 오늘 나온 소비 심리도 그런 경우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4월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지수가 기준치 100에 훨씬 못 미치는 72.4로 전월보다 6.9포인트 빠졌습니다. 72.4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은행이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를 매월 공표하기 시작한 200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계 작성 후 최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청주와 충주 그리고 제천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네, 진짜 바닥이 어딜지 걱정이 되는데요. 경제 방역, 민생 방역에도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에 몰리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각종 공연과 문화 행사가 취소되면서 예술인의 생계도 위태로워졌는데요. 게다가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고 실업급여 신청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와 각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주의 한 소규모 여행사.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여행사는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은 90%가 떨어졌습니다. 할 일이 없는 직원들은 모두 무급휴가를 떠났고 빈 사무실을 대표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밀려오던 상담 전화도 끊기고 적막감만 멘봅니다. 그야말로 개업 이후 초유의 사태. 여행 성수기라 칭하는 봄. 매년 기다렸던 봄이 올해는 그렇게 잔인한 계절이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상담 전화가 하루에 40통에서 50통 정도가 오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진행된 후에는 사실 한 통도 전화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예약률은 제로에 가깝고요. 사실 예약률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무급휴가도 전향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사무실에 나오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가지 말아요. 이 극단은 지난 1984년 창단한 이후 충북의 대표적인 예술단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달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관객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했지만 올해는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타겟이 됐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던 축제와 행사 공연이 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자본으로 간신히 극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 상황이 길어진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설 곳이 사라지면서 생계가 막막해진 공연 예술인들은 무대 대신 물류센터로 공사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수입이겠죠. 수입이 있어야 공연을 만들 수 있고 지속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못하게 된다면 사실 예술 활동 자체가 존립이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테고. 청천벽력 같은 실내 운동시설 휴업 권고, 무시할 수 없는 정부 정책에 2주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영업 조건은 매우 까다롭지만 월세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280여 명이던 회원은 20명으로 줄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영업 재개에 나섰습니다. 힘들 것. 네, 그 부분과 이제 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한 월세, 관리비, 네,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제 운영하지 않아도 그 돈을 이제 저한테 부담을 하라는 것 자체는 문을 닫지 않으면 그 책임은 당신들이 다 져라. 네. 근데 이제 당장 우리가 문을 닫았을 때 그러면 나라에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창구마다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자가 많아지는데 올해는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지난 연말까지 11,000명대를 유지하던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올해 1월 15,000명대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신청자가 근래 들어 처음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의 32.5%로 소규모 영세상인이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3월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공부사직으로 이제 일을 그만하게 됐는데 이사를 오면서 여기서도 이제 다시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좀 그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취직이. 그래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하게 된 거예요.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지난 8일 코로나19 피해가 큰 특정 계층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과 휴직 근로자 실직자,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공연 예술인 등 8개 분야에 종사하는 도민들이 대상입니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 분야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임차료 등을 위해 업체당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시고용 인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유흥업소 등을 뺀 충북의 7만 2천여 업체가 대상입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 공공요금,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원을 위해서 업체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에서 7월 30일까지고 신청 폭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스크 구매와 같이 오부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와 전년 3월, 금년 3월 매출액 대비 30%가 감액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로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2만 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이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특수형태 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은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이 끊긴 사람들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무급휴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주시는 5월에 신청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공고할 예정이며 도내 자치단체마다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지급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되고요.
코로나 심각 단계인 2월 23일 이후에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고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월 23일 이후에 5일 이상 일을 못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약계층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무대를 잃어버린 공연예술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 등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단체에 최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온라인 공연 제작 비용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동네 예술인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또 충북문화재라는 한국예술인 복지지원재단 지원사업의 필수 자격 조건인 예술활동 증명 등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 예술활동, 문학활동이 전부 중단이 됐거든요. 생계가 막막한 그런 예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난관을 저희 충북문화재단에서 같이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예술인들께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자치단체들이 발행한 지역화폐의 형태로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천시는 지난 2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9,5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긴급 편성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40억 원을 지역화폐 모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지역 전자화폐인 음석행복페이의 10% 할인율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발행액도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청주시 또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청주페이의 발행 규모와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당초 올해 100억 원으로 계획했던 발행 규모를 900억 원으로 늘리고 인센티브도 10%로 확대하면서 6월까지 6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당초 100억 원을 발행키로 했었는데요. 그 발행 규모를 9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600억 원에 한해 기존의 6%의 인센티브를 그 10%로 확대했고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 1인당 그 인센티브 한도 충전액을 월 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600억 원이 소진된 이후에는 다시 6%로 전환이 될 건데 그때도 착한 소비 촉진을 통해서 그 지역 경제를 꾸준히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감염병 코로나19.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라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사회적인 거리는 더 가깝게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치 않은 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일 것입니다. 징검다리 휴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따라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지 설레는 하루였는데요. 날씨도 이런 마음을 아는 건지 연휴 기간 내내 날씨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높겠고 금요일에는 무려 30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또 오전부터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도 두 자릿수로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차츰 해제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일주일 새 충북에서도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휴 기간을 앞두고 나들이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아침 기온은 제천 3도, 단양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27도, 그 밖의 지역에서도 26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맑은 하늘로 출발해 한낮에는 영동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7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